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박종필 팀장. 이지영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에 있는 본부 외에도 전국에 1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하며 지역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짚어보고 계시는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5-26 시즌 강원 지역 겨울철 관광 경기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지역 축제와 스키장을 중심으로 작년 겨울철 관광 경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겨울이 관광 성수기잖아요. 이때 도내 시군들은 얼음과 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겨울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대형 리조트들도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겨울 축제 가보셨어요? 그럼요. 저도 겨울 축제 중 가장 큰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본 적 있는데요. 거대한 얼음판에 2m마다 구멍을 뚫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얼어붙은 손을 녹이면서 산천어 잡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그거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산천어 축제는 그 미국 CNN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축제는 가장 추운 1월 중 20여일간 개최되는데 방문객 수가 150만 명이 넘고 직접적 경제적 효과만 해도 무려 1,000억 원 이상인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명성이 나 있어요. 와, 이렇게 유명한 축제라면 준비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겨울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음판 두께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람이 올라가서 깨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얼음판 두께가 20cm 이상 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로 축제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때문에 축제 시작 전에는 강추위가 와서 얼음이 충분히 잘 얼어야 가능합니다. 과장님, 이번 겨울에도 강원 지역 겨울 축제들이 여전히 인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결빙 문제로 3년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인제 빙어 축제를 제외하고 5개 축제들은 다행히 얼음이 잘 얼어서 축제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겨울 축제의 방문객 수는 작년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화천 산천어 축제가 14.5%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 연구에서는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관광업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았나요? 실제로 2000년에 비해 2025년 강원 영서 지역의 평균 기온이 0.7도씩, 영동 지역은 0.3도씩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관광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매출이 감소하는 임계 온도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한데요. 이미 그 온도를 넘은 여름은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1월처럼 한파와 같은 극한기후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은 2000년 이래 세 번째로 한파 일수가 많은 달이었는데요. 아마 이 영향 때문에 겨울축제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축제가 열리는 시즌에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스키장을 살펴볼까요? 팀장님께서는 스키와 보드를 20년 넘게 타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기후변화가 스키장에 미친 영향을 실제로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겨울에도 아들과 함께 스키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예전만큼 내장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설질이 나빠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간에 온도가 오르면 눈이 녹아 슬러시 상태가 되어 스피드를 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낮에 녹은 눈이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얼음 위에서는 스피드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키장 설질이 나빠진 탓인지 전국적으로도 스키장 이용객이 줄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2025년 스키장 이용객 수는 435만 명에 그쳤는데 10년 전에는 497만 명이 왔더라고요. 무려 62만 명 감소한 거죠. 그럼 2025-26 시즌 강원도 내 스키장 내장객 수의 변화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25-26 시즌 강원 지역 스키장 내장객 수는 리프트 발권을 기준으로 1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7대 스키장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파악한 결과인데요. 영서 지역은 감소세가 이어졌고 특히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영동 지역 스키장 방문객 수까지 이번에는 감소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제가 스키장에 다녀보니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내장객 수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소비 부진이 겨울 관광 수요 감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25년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0.4%, 세부적으로 식료품은 1.1%, 오락 문화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년과 26년 1월 매출액을 합산하여 레저 산업 내 세부 업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외 골프의 비중은 3.2%포인트, 스키장은 0.7%포인트 감소하였고 당구, 수영은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해외여행도 동절기 기준으로 26년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겨울철 관광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 관광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간 득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강원도의 경쟁 자원이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축제와 스키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겨울 관광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큰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 유치를 확대하거나 컬링과 같은 동계 스포츠 체험 수요를 기존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모델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절기 전지훈련 선수단은 이미 강릉이나 삼척과 같은 도내 일부 시군을 방문하고 있다고 해요. 또 올해는 그 인원이 증가하는 성과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실내 체육관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다양한 동계 스포츠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축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일반인도 컬링이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컬링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 1위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컬링 경기를 가장 재미있게 시청을 했는데요. 강원도 어딘가에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컬링 경기장이 있다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겁니다. 나아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태릉국제 빙상장이 강원도로 이전해와 기존 시설과 시너지를 낸다면 강원 지역의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광 모델과 함께 대형 숙박시설을 갖춘 스키장의 경영 악화를 보완할 대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역으로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팀장님께서는 만약 올 겨울에 강원 지역 대형 리조트에서 컨벤션이 열린다면 어떤 기대를 품고 참여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저라면 행사가 끝나고 체험 활동으로 스키를 타고 만찬으로는 동해안 회를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장엄한 동해바다 일출을 보고 온천에 들러 피로를 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이나 학회에서 회의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 겨울철 자연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연계한 강원 특화형 마이스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게 바로 사람들이 지역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소비도 하는 고부가 가치형 관광 상품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오늘의 결론은 예전처럼 겨울축제나 스키장에만 의존해서는 겨울철 관광 산업이 지속될 수 없어 적극적으로 겨울 관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강원 지역의 겨울철 관광 성수기를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강원도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